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아니 우리만 좋았나?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됐던 TSMC 실적이 오히려 어닝콜 이후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간의 표정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체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의 특징주들 체리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눈치를 보는 모양새였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의 실적이 전해질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대기 모드에 조금 돌입한 듯한 뉴욕 증시의 분위기였습니다. 3대 지수가 이렇게 장중에 하락으로 반전이 됐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결국에는 하락권에서 이렇게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만의 소폭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이제 오늘로서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10월 이후로 최장기간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강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기술주와 임의 소비재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섹터에서 큰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 메타가 한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AI 비서 서비스죠. 이 메타 AI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들을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글과의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메타 AI의 이 답변의 질을 좀 향상시켜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의 주가가 장중 한때에는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5%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500 선은 지켜낸 채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는 GE 버노바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어제 이 시간 말씀드렸던 전기 관련주들이 오늘도 동반으로 모두 올랐다라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최근 월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GE 버노바는 조금 더 큰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가 강력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전통적인 전력 발전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현대화된 발전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GE 버노바는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주 내에서 대형 클라우드 기업에 해당하는 오라클의 주가는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에 이어서 일본에 11조 원의 투자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한다 이런 소식이 어제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지 오라클의 주가는 2%대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히트맵을 열고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알파벳이 오르면서 지수 하단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해줬고요. 이쪽에 보시면 얼마 전 실적을 전했던 대형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양호한 표정을 지은 채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실적을 전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되겠고요. 이 주요 종목들의 이슈를 우측에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TSMC, 생성형 AI 열풍에 힘입어서 정말 기록적인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 고점 부담감 그리고 스마트폰 부문에서의 역풍이 좀 이어질 거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주가는 5%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가 장 마감 후에 조금 아까 실적을 전했습니다. 가입자 수 증가폭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수치가 놀라웠습니다. 933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망됐던 수준이었던 484만 명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가입자 수 증가폭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었는데 다만 2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조금 낮게 제시를 했고 이 부분이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대 정도의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 내일 정규장에서의 움직임을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확인해 볼 텐데 오랜 강세론자인 도이치뱅크의 한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내려잡았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모델2 생산 중단 이슈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신규 모델을 출시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실적이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3.5% 하락세를 그렸고요. 150달러 선마저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듀오링고입니다. 언어 학습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아주 익숙한 언어 학습 플랫폼인데요. JP모건 측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해줬습니다. 1분기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시켜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 오는 5월 8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듀오링고의 주가는 오늘 5%대 탄력을 받아가면서 200달러 선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라톤 디지털 소식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도 시장의 한 가지 특징이었는데요. 마라톤 디지털이 2%대의 오름세, 그 밖에도 리옷 플랫폼즈, 아이리스 에너지 등과 같은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5%, 8%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트블루 항공 소식도 들고 왔습니다.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의 언더퍼폼에서 이제는 중립 의견으로 상향을 시켜줬고요. 올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제트블루의 주가는 오늘 4%대의 급등세, 현재 7.11달러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대장주인 에스티로더 소식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방크 측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5월 1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내비쳤고요. 그러면서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오늘 상당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보면 미국 시장과 다소 다른 걸음을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상승 동력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새로운 모멘텀 찾기에 분주한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떼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연준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간밤에 발표가 됐죠.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지표는 또 한 번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고용시장을 드러내고 있고 간밤에는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가 발언을 내놨는데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발언을 함께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강세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이후 처음으로 5거래의 연속 하락을, 나스닥은 1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입니다. 이날은 연준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마포 세계 경제 서밋에 참석해 추가 금리 인상은 기본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데이터가 우리의 목표인 2%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5%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윌리엄스 총재는 사실 연준 내에서 계속되는 신중론을 고수하면서도 금리를 올해 안에는 인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놨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다는 것에 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줬고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1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여전히 뜨거운 고용시장,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큰 폭의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패드와치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6월 FOMC에 대한 전망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가 지금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바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바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베팅하고 있는 패드와치상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인상까지는 열려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이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도 함께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또 간밤에 나왔던 발언들 추가로 체크해보면 좋을 텐데요.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가 되는 닐 카시카리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25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 상당히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 사실 카시카리 총재가 이렇게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걸로 풀이가 되고요. 작년만 해도 비둘기였던 보스틱 총재 요즘에 매랑 사이가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올해 말까지 경기 침체도 인하 전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역시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TSMC 실적에 환호했던 우리 시장, 그런데 미국 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만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TSMC가 AI 수요는 강하지만 이라고 말줄임표를 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실적을 발표한 대만의 TSMC가 깜짝 실적에도 다음 분기 전망을 신중하게 제시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TSMC는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2,254억 9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매출과 순이익 규모는 모두 사상 최대 규모지만 TSMC는 거시경제 상황, 지정학적 불안 요소와 스마트폰, PC 시장 약세를 언급하며 2024년 메모리 칩을 제외한 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낮춘 데 따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TSMC 실적 상세하게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놀라운 서프라이즈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TSMC 실적에 환호했던 우리 시장이었다면 그 전날에는 ASML 장비주의 쇼크 실적으로 다소간에 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TSMC의 실적을 보게 되면 그리고 TSMC의 주가를 보게 되면 AI 수요와 이 반도체가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주가의 추이도 다르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높이 자리한 파란 선이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 선이 TSMC 그리고 검정 색깔 선이 애플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가 이렇게 주가에서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타개되지 않는다면 AI를 제외한 전방위적인 반도체 시장의 호황을 다시 한번 기대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주가 추이 유심하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라마 2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군요. 메타가 라마3를 정식 공개했는데 메타가 가지고 있는 앱의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이렇게 최신으로 공개한 라마3를 통해서 AI 챗봇 기능이 모든 앱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메타는 광고 쪽에서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내에서 상당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틱톡 금지 법안의 수혜 종목으로서 대표적으로 언급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를 등에 업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도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 실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가 실적을 내놨는데 일단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입자 수에 있어서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선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분기 넷플릭스의 매출은 9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거의 15%가량 증가했고 EPS는 주당 5.28달러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23억 3천만 달러로 회사 예상치인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전체 유료 가입자 수는 2억 6,960만 명으로 1분기 933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넘는 수치지만 넷플릭스는 장중 0.4% 하락한 데 이어 시간외에서도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상세 실적을 짚어보겠습니다. 1분기 가입자 수 컨센서스가 400만 명대, 그런 5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넷플릭스의 주가가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가입자 수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라는 점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콘텐츠 종목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또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미국이 열심히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우디를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화해 무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포석인데 백악관이 중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끌어들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란은 핵시설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유가가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WTI 원유 선물 82달러 후반대까지 올라서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1일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기대치만큼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6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값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2,390달러 선을 다시 돌파해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현재는 2,370달러 선, 80달러 선 오가면서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